2. 도입과 구법 여행. 263년 미추왕 때 아도가 신라에 왔고, 눌지왕 때 고구려로부터 서역인으로 추정되는 무코자가 신라에 와서 불교와 수행을 전했다. 법홍왕 때 이차돈이 순교하고 불교 활동을 공인했다. 600년대 중기 원효를 비롯한 많은 수행자가 교황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타 정통 수행법인 사티 수행도 함께 닦았다. 원효는 부타 정통 수행법에 더해 아미타 연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알아차림 기준점으로 삼고 하는 연불 수행을 했다. 다른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대부분 강단 불교학자는 한국 수행자를 다룰 때 그들이 문자만 분석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철학 관점으로만 다룬다. 오늘날 학자가 마음과 수행을 모른 채 문자만 다루다 보니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해석할 뿐이다. 눈 밝은 수행자는 문자뿐만 아니라 수행 대가란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한국 불교가 중국에서 전해지는 불교를 받아 쓴 것만은 아니다. 중국이나 인도로 불법을 구하기 위해 구법 여행을 떠났다. 526년 백제 출신 겸익이 중인도 상가나 대율사에서 빨리어와 위나야, 삐딱가, 율장을 배웠다. 그리고 인도 출신 베달다 3장과 함께 귀국해 빨리어, 윈야나, 삐딱가, 율장 72권을 번역했다. 600년대 중반 신라를 중심으로 많은 수행자가 중국에 가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왔다. 이때 당에 와서 활동하던 인도 출신 스님이 유학 온 한국 스님이 귀국할 때 그들을 따라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안홍이 귀국할 때는 인도 출신 비마라 진제, 농가타, 불타 승가 등이 함께 와서 경주 황룡사에 머물며 경전을 번역하고 활동했다. 643년 신라 출신 아리나 발마가 당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파미르 고원길을 따라 인도로 가서 나란다 위하라, 나란타사에서 수행하다 그곳에서 70세로 입적했다. 해업은 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인도 부타가야 마하보디 마하위하라 대각대사에 머물며 수행한 후 나란다 위하라 나란다사로 가서 그곳에서 수행하다 입적했다. 해업이 쓴 범본책이 나란다 위하라에 전해졌다고 한다. 반야발마는 수완추앙 현장을 따라 인도로 갔지만 암마라파국 신자사에서 수행하다가 40세 전에 동쪽 건다라 산다사에서 병으로 입적했다. 신라 출신 살와 자나대와는 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중인도로 갔다. 부타가야 마하보디 마하위하라에서 수행한 후 당으로 돌아왔지만 신라로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서 수행하다 입적했다. 구보는 당에서 인도로 왔지만 자세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각과 현조는 함께 당에서 인도로 가서 저란타국에서 4년 동안 머물면서 경유를 배운 뒤 부타가야 마하보디 마하위하라에서 4년 동안 아비담마 삐딱가와 논장과
윈냐야 삐따까 율장을 익혔다. 현각은 40세에 그곳에서 병으로 입적했다. 현조는 나란다 위하라 나란다 사에서 3년 동안 머물며 승광으로부터 백론과 백론 등을 배웠고 보사자로부터 유가 17지를 배우고 낙양으로 귀국했다. 당 고종 제위 명으로 다시 인도로 갔다가 나란다 위하라에서 중국 구법승 의정을 만났고 60세 때 안마라 발국에서 입적했다. 이들은 실크로드로 가지 않고 투판 길로 간 것 같다. 오늘날 차마고도로 알려진 충두, 라싸, 카드만두 길로 간 것으로 추정한다. 티베트, 라싸에서 당 웬셴 공주로부터 여비를 시주받아 구법 여행을 마쳤다. 고구려 출신 현유는 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승처를 모시고 수행하다 인도로 갔다. 성지 순례한 후 동인도에 머물다 그곳에서 입적했다. 그 외에도 많은 한국 출신 수행자가 중국으로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났지만 대부분 귀국하지 못하고 도중에 입적했다. 신라 출신 해초는 고왕주와에서 인도에서 온 밀교 수행자 금강지 3장을 만나 제자가 된다. 금강지 권유로 717년 광조를 떠나 나신국을 거쳐 해로로 인도에 도착해서 오천축을 순례한 후 727년에 당으로 돌아온다. 신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당에 남아 활동했다. 그는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그는 해로로 가서 육로로 돌아왔다. 유교나 도교 문화 본류인 중국도 불교 문화는 주변부다. 불교는 인도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고 인도는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의 원천이었다. 많은 중국 불교 수행자는 정신 갈증을 채우기 위해 먼 천축으로 구법여행을 떠났다. 중국 수행자를 따라 많은 한국 수행자도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입적했다. 그 당시 아시아 중심은 중국과 인도였다. 중국 문화권에 속한 나라는 당 수도 장안으로 가서 신문물을 배우고 귀국해 활동하는 것이 꿈이었다. 643년 신라 출신 자장이 당으로부터 귀국했다. 그곳에서 화엄, 율장, 수행을 배우고 돌아왔다. 670년 의상이 당으로부터 화엄과 수행을 배우고 귀국했다. 이 무렵 국내에 남아 화엄과 수행을 홀로 배우고 실천한 분이 원효다. 의상과 원효는 수왕, 주왕, 현장으로부터 유식을 배우기 위해 2번에 걸쳐 밀항을 시도하지만 실패했다. 원효는 입당 유학을 포기하고 혼자서 교학과 수행을 했고 의상은 중국으로 가서 화엄을 배워왔다. 원효는 국내파고 의상은 해외파다. 이 당시 한국 불교계는 입당 유학파와 국내파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해외파가 득세했다. 그들이 신문물을 도입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670년 무렵 명랑이 당에서 귀국해 요가 수행을 전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밀교 만트라 수행으로 추정한다. 이때부터 만트라 수행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753년 대현을 중심으로 만트라 요가 수행이 성행했다. 704년 김사양이 당에서 돌아오면서 금광명 최승 왕경을 가져왔다. 이 경전은 고대 인도 민간의학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오늘날 아유르베다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부터 수행을 의료복지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은 미륵신앙이나 화엄교학을 강조했다. 그것이 민중을 조직하고 통일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론 틀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통일한 이후는 아미타신앙, 밀교진언, 화엄교학을 강조했다. 그것은 통일전쟁 와중에 희생한 사람을 달래고 지역 감정을 희석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런 와중에 수행은 점차 대중 시야에서 사라졌다.